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양천구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내일 그림에서 주관하는 미래직업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미래사회 변화를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처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 변화 가운데 지금 현재는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인식과 그리고 다양한 삶의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과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현실 세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삶의 변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인 거죠. 삶의 변화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확한 질병을 진단하거나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교통정보의 공유로 교통사고가 감소하거나 여러 가지 이동에 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는 여러 가지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볼까요? 지식 중심의 노동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식 중심 직업들이 여러 인기를 끌고 있고요. 1인 기업가 및 전문 프리랜서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단순 노동력이 투입되는 로봇들이 대처가 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들의 일자리들의 감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연결되고 있지만 실제로 과연 그렇게 일자리의 감소로만 연결되는가? 아닙니다.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올라가 있는 향후 10년간의 일자리 전망에 대한 밝은 직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직업이고요. 내려갈수록 감소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살펴볼까요? 과연 증가하는 직업은 어떤 것 때문에 증가를 하고 감소하는 직업은 어떤 것 때문에 감소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직업은요, 옆에 정리된 것처럼 고령 인구 또는 IT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직업들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또한 감소하는 부분들을 보았을 때 또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바로 큰 무엇인가 생산적인 지적 생산의 직업이기보다는 반복적이고 패턴이 획일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는 직업들이 감소되는 직업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업들에 대해서 증가하고 감소하는 직업들을 어떻게 살펴보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는 직업들에 대해서 어떤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공부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죠. 이때 살펴보아야 될 부분들 중에서 이거를 일각에서는 바로 미래의 핵심 역량을 정리한 걸 FORC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의력, 협업, 비판적 사고 또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하는 대화의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복잡한 문제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량, 그리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뤄 협동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협업 능력 등이 이 FORC 안에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FORC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들을 미래인지의 특징이라고 하는 이 핵심 역량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보면 이런 능력들이 성장하고 커질까요? 당연히 맞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런 핵심 인재가 분명히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 환경들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협업,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이런 여러 가지는요, 나 혼자 있을 때 형성되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효과적인 접근은 무엇이냐면 주변 내 부모님과 내 아이와 내 친구와 내 선생님과 함께한 창의적인 대화, 협업할 수 있는 시간, 비판적인 사고의 대화, 토론 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비판적 사고의 사전적 정의를 볼까요? 비판적 사고, 우리가 쉽게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너가 틀렸어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는 다가오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게 아닙니다. 실질적 비판적 사고의 의미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다수의 이익에 근거로 하며 객관적이며 권력자의 의견에 굴하지 않으며 나와의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의 정의입니다. 되게 멋있지 않나요? 그럼 이런 비판적 사고의 정의를 가지고 이런 비판적 사고의 사고적 관점을 내 아이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실제 창의적인 아이 교육을 위한 이 4P가 있습니다. 놀이, 프로젝트, 동료, 열정, 이런 여러 가지의 4P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열정, 그리고 어떤 동료들과 어떤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계획하고 기획하고 고민해 보는가가 바로 창의적인 아이 교육을 위한 4P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 8시간인데 집중적인 공부에 하는 그 시간들이 6시간 앉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될까요? 집중력을 유지하는 시간이. 그리고 그 공부하는 시간이 실제로 재미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고민을 미리 해봤다면 정말 멋진 친구, 학부모님, 선생님입니다. 왜냐하면 공부, 학습적인 부분에 많은 재능은 말 그대로 재능, 기프트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내가 학습적인 능력의 재능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많은 시간을 축구에 연습하는 시간으로 해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된다고 하여도 우리가 호나우도 같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죠. 왜 그럴까요? 메시 같은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타고난 재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적인 능력이 재능인데 나의 재능이 80점일 수 있습니다. 90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재능이 있을까? 찾아볼까요? 엄마, 아빠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이거 재능입니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내 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울 줄 아는 거, 네, 저희가 어디선가는 내 딸, 내 아들 오지랖이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바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내 자녀의 재능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나가서 놀고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 재능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만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재능인 거죠. 또 있어요. 반대로 볼까요? 친구들을 좋아하지 않고 집에서 책만 보는 게 걱정이라고요? 아니요, 재능입니다. 어떤 재능이요? 연구원을 하든 자기가 자기만의 분야에서 곰곰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시간 가운데 오롯 집중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재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능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안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이 강의가 끝나고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내 자녀, 내 학생, 내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너는 그런 재능 있는 멋진 친구야, 멋진 아들이야, 멋진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분 중에 제가 이분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권혁빈 대표님입니다. 네, 뒤에서 화면에서 보시면 얼마나 뛰어난 분임을 알 수 있죠. 네, 실질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언론에서만 저도 이렇게 뵀지만 너무 멋진 분이신 것 같고요. 실질적 시대를 앞서 나가고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얘기했던 거 옆에 제가 몇 개를 스크립을 했습니다. 실제 내 자녀가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그 핵심 역량 가운데 어떤 미래 인재가 될 것인가, 준비될 것인가 걱정되시죠?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내 자녀가 무엇인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으니 우선 대학이라도 잘 가야 하니 묻지마 대학가라고 아직도 우리는 불확실성에 그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거 안에 부모님의 불확실성에 내 자녀를 등 떠밀고 있다는 것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 볼까요? AI 면접 들어보셨죠? 관심이 있다면 AI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블라인드 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학부모님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차피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블라인드 채용이든 AI 면접이든 잘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왜 그럴까요? 그들이 베이스에서 자기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이미 준비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를 뭘로 평가를 해요? 바로 학습적 능력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향으로 아이들이 그 역량이 성장을 한 건데 여기서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적 역량에 이 친구의 재능이 부족해도요. 그런 부수적인 역량과 재능을 충분히 찾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또 다른 재능이 내 자녀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스크랩을 한번 볼까요?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맞습니다. 기업에 원하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 친구가 최고로 좋은 A 대학교 안 나와도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흔히 얘기하는 듣보잡이라고 하는 C 대학이 있다고 칩시다. C 대학을 나와도 이 친구가 실질적 기업에서 원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기업이 채용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은 수익을 내는 조직이죠. 영리적인 목적입니다. 이 친구가 영리적 목적에 부합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과연 대학이 이 친구한테 개런티를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현재 부모로서 살고 있는 부모 세대의 학습적인 백그라운드는 대학이 일부에 개런티를 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IMF를 거치고 미래산업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볼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교육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육관들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겁니다. 왜요? 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내 자녀의 5년 뒤, 10년 뒤의 그 삶을 온전히 응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교육관이 변하고 있음은 너무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키가 크기 위해서는 성장통이라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지금 교육적 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인 안에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가운데 교육적인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은 멈출 수는 없죠. 그렇다면 그때그때 빠르게 적응해야 되고요. 더 여기서 근본적인 것. 바로 이 교육정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
한번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